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2월 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아무래도 딥스테이트 요원 중에 제1호로 구속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가 그간에 51명의 하이인텔을 만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시트를 돌렸는데 그에 대하여 그가 보낸 이메일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러시아 스캔들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들은 러시아가 전혀 관계가 없고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이메일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 바이든을 돕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딥스테이트 공작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2017년부터 CIA 국장을 역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도 CIA 국장을 역임하였던 그는 실제로 오 바이든 행정부의 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본연의 공무원의 자세를 어기고 정보를 거꾸로 이용을 하여 역공작을 하여왔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무래도 지금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고급 정보 접근권은 일전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박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은 바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선거 개입 사건 제1호로 고위공직자 중에 정보 인텔을 담당하였던 책임자로서 구속을 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미국에 4건의 큰 거 작은 거 비행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가장 큰 사건이었던 전원이 사망한 아메리칸 이글 에어라인과 블랙호크 군용 헬리콥터 간의 충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것 말고도 바로 일주일 전에 같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플로리다 데스틴에서 출발하여 워싱턴 DC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로 향하던 비행기가 까딱하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비행사고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바로 관제사들의 부족 현상이기도 합니다. 최선 관제탑을 컨트롤할 관제사들은 10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항법 장치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숙련된 베테랑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평등이나 DEI를 주장함으로써 FAA, 즉 연방항공청에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인종별 모든 차별을 없애고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여성이 없고 또 남성들은 제외가 되다 보니 그런 고용 지침이 내려오자 결국은 관제탑에서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좁아졌던 것입니다. 여성이 많지도 않거니와 또한 인종별로도 백인, 흑인, 동양인 다음 섞어가지고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이 사고가 났던 당시에도 관제탑에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DEI 때문에 수많은 남자 베테랑들이 구직 신청을 하였으나 남자라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4, 5년 동안에 탈락한 사람이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관제탑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DEI 정책 때문에 결국은 숙련된 1000여 명이 취직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에 되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던 1000명이 집단으로 FAA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FAA는 무슨 죄입니까? 상부에서 지시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이런 조 바이든이 저질러 놓고 엉뚱하게 FAA가 결국은 손해배상을 다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이 충돌했던 블랙호크 군용 헬기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 대위 비행사였던 것입니다. DEI에 대하여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헬리콥터를 몰았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슬쩍 숨기려 했던 FAA가 참 얄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연 40만 불에 행사비 5만 불 하여 약 45만 불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의원들은 17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기업의 사장이 1050만 불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본인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무이사는 630만 불, 그리고 최고 운영자는 500만 불을 받고 있고 법률고문과 수석 엔지니어는 330만 불을 받고 있다고 전하여져 어이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 DC나 대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경제공학을 이겨냈던 테네시 밸리 댐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이 공기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TVA 공기업인데 거기에 있는 CEO는 1050만 불을 받고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도 그를 해고하고 이것을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조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의외로 이것이 더욱더 악화가 되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이사라든가 운영이사 또는 원자력 기술이사 같은 사람들은 330만 불부터 700만 불까지 다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즉시 수정을 한다고 하니 그게 CEO가 결국은 사퇴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꿈의 직장을 행정명령에 의하여 사임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야 될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과연 공갈 협박의 혐의로 제의를 갈지 아니면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신중절법이라고 하여 로앤웨이드 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한창 뜨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신중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척 슈머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서치 대법관과 카바노 대법관 2명을 향하여 당신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고 군중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인류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의회로 진입합시다 하는 그 소리 하나를 가지고 4년 동안 1000여 명을 구속하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하면 이 상원 원내대표의 대중을 향한 이 연설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든가 여러 대법관들은 집에 거처도 다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 라버츠 대법관이 여기에 대해 분명히 워닝을 주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지만은 척 슈머는 하지 않았다고 오늘 된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DOJ에서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대법관을 살해 위협하였다고 하여 종신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관리가 결국은 오늘 사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더지가 거기에 대하여 채권 권한을 한다고 하자 재무부 산하의 소셜 시큐리티와 의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서의 총수장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년에 약 6조 달러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번에 효율부가 칼을 대고 있느냐 하면 사회보장기금과 의료보험을 가지고 더지가 접근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자 여기에 반발을 하여 그는 사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간에 의료국가라든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여러가지 청구서가 들어온 것을 무조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묻지마로 다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서류 심사도 하지 않고 6조 달러를 마구 뿌려댔던 것입니다. 이 재무부 산하의 행정은 바로 러브리그라고 하는 재무 총책임자가 관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는 매년 6조 달러를 쓰면서 지급 운영 관리자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결제 승인권자로서 러브리그는 그간에 단 1건도 반대를 하거나 지불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야 테러리스트들도 사회보장금을 다 타가고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미국 소셜 시큐리티나 제대로 세금을 낸 시민에게 지급되어야 될 돈을 이 사람의 횡포로 인하여 아무나 막 준 것입니다. 한 지불 승인 담당자의 폭로에 의하면 테러단체나 또는 집단 사기단체에도 보조금을 지불하라고 최고위 관리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승인 담당관을 두는 이유는 승인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묻지마로 마구 정부 돈을 낭비한 것이 오늘 정부 효율부에 딱 걸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국가 재정의 지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제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 주장하였던 1년에 2조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대하여 연방 세관 이민 단속국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인쇄하여 여러 수백만 장을 뿌린 캐톨릭 재단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그간의 해마다 수천만 불씩 수혜하여 왔던 많은 정부 보조금을 오늘부터 잘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라고 준 것이지 자기들을 불체자를 돕고 정부의 행정을 반대하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간에 주어왔던 모든 세금 혜택과 또는 보조금을 삭제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2기 정부를 운행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Bye.